20년부터 20년 예. 전부터 저는 양성화, 그러니까 양성화.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는 주의자였잖아요. 예. 우리가 가상화폐 그리고 예. 특히 가상 경제, 예. 그러니까 이거 사이버 경제라는 것들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 지금도 교수님 뭐 생각 변함이 없죠. 예. 근데 그걸 이제 운영하는 주체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동안 이제 게임 회사를 지켜보면서 P2E로 나가고 예. 이 확률형 아이템, 흔히 뽑기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면서 이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국민들이 게임 회사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상자산이 뿌리를 내리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예. 번째가 트러스트, 신뢰. 발행 주체에 대한 신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위믹스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돼버렸냐면요. 게임 회사에 한국은행에 발권 기능을 줘버린 거예요. 예. 화폐를 무한정 찍을 수 있게. 예. 무한정 찍을 수 있게 권한을 줬는데 마구 찍은 것도 모자라서 찍은 걸 지 마음대로 시중에 풀어버렸어요. 한 2천억을. 한국은행이 예를 들면 그런 짓을 했다고 하면 이거 뭐 국가가 뒤집어질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나 지금 이번 사태를 통해서 더 확실히 드러난 게 얘네들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인 업체들 대부분을 믿을 수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유통이에요. 유통이 뭐냐면 그러니까 위믹스가 가진 패착이 뭐냐면 게임 내에서만 뱅뱅 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 막 채굴해서 나오면 위믹스와 교환. 예. 결국 게임 내에서만 계속 해가지고 유통을 시켜요. 이거. 예. 근데 이제 위믹스는 뭐냐면 팔놈만 있지 살놈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투자자가 안 들어오면 이건 붕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P2E를 국내에서 뚫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유통의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이 가상화폐가 이 게임을 벗어나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쓸 수 있는 예. 이런 가상화폐로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예. 또는 컨텐츠를 구매할 때 또는 예. 컨텐츠 내에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통의 그야말로 통화의 한 수단으로 이렇게 쭉 사용이 돼요. 이 두 가지예요. 예. 그래서 신뢰하고 유통. 이게 두 개 다 위메이드 같은 회사는 다 부적격이잖아요. 부적격. 예. 여기서 저는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가상자산이 정비돼야 되고요. 예. 신뢰할 수 있는 놈들이 들어와야 돼요. 예. 제가 볼 때 은행이. 예. 금융사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4대 금융사가 이렇게 장난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자산으로 명확하게 인정을 하는 작업을 시작을 하고 가상자산법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유통과 신뢰하고 유통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큰 기업들이 들어야 된다. 예. 보장이 된다면 국제화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된대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힘들어요. 많이 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애플페이 들어오는 거 보세요. 애플페이가 들어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금융에 들어온 거예요, 애플이. 그렇죠. 예, 결제가 아니에요, 저건. 금융이에요. 저건 뭐 글로벌 금융회사로 가요, 이제. 제가 정말 비트코인 나왔을 때 좀 가슴을 쳤지 않습니까? 정말 가슴을 치게.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닌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이 규제 완화 이슈로 아까 이제 국무조정 시절 이야기를 했는데, 규제가 아닌 걸 규제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외에 실제로 금융 등등에서 어마어마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은행이 예를 들어서 그 IT 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게 제한돼 있어요. IT가 금융으로 들어오는 건 그래도 규제 완화 그래서 좀 허용을 해줬어요, 그동안에. 대표적인 카카오은행이죠. 카카오뱅크 이런 건데. 금융 쪽에서 근데 그쪽에서 엄청난 상당히 이제 은행에 충격을 줬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서 거기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의 경영진은 정말 답답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미 글로벌리 금융과 IT는 결합되어 있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제조업 쪽의 이 관점이거든요. 그다음에 서비스하고도 결합되어 있고 유통하고도 다 결합. 이게 산업의 경계선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금산분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게 규제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이나 그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챗GPT 들어오면서 지금 굉장히